수열은 총 세 갈래로 나눠서 생각하면 알려진 수열, 수열의 합, 귀납법이 있습니다. 알려진 수열은 등차랑 등비, 수열의 합은 시그마를 얘기하고 귀납법은 이제 대입하고 관찰하는 파트.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기출문제, 이번 교육과정 기출문제들 보면서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등차 수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수열 문제를 볼 때는 항상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런 표현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봐야 되겠다. 등차 수열이라고 되어 있으면 또는 등비 수열이라고 되어 있으면 무조건 공식으로 푼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첫째 항과 공차, 공비를 찾는 데 집중하시면 되겠다. 등차 수열이라고 되어 있으면 보자마자 A1 더하기 2D, 얘는 A1 더하기 4D, A1 더하기 3D 해서 첫째 항과 공차, 공비를 찾아주기만 하면 풀립니다. 중요한 게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는 항상 내가 모르는 문자에 또는 모르는 것의 개수만큼 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 문제는 모르는 게 항상 첫째 항과 공차, 공비 이렇게 해서 두 개이기 때문에 보통 조건식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A1 플러스 2D로 바꾸고 바꾼 다음에 A1을 찾든가 D를 찾든가 연립해서 하나씩 찾아가시면 되고 방금 약간 중요한 걸 말했는데 항상 수학 문제를 풀 때는 두 문자를 동시에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가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네, 이번에는 등비수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비수열 문제도 똑같습니다. 보자마자 얘를 A1의 R의 세제곱, A1의 R 더하기 A1, A1의 R 해서 약분시켜준 다음에 R제곱은 R은 30 해서 R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내고 대입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양수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K제곱, K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다 약분되고 나면 K제곱 플러스 K가 30 빼면은 6하고 5가 나오는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5가 되겠다. 왜냐면 6과 마이너스 5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수열 문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문제는 무조건 첫째 항과 공차, 공비가 보이도록 정리해주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등비 수열이니까 A1R, A1R 제곱, A1R 세제곱은 4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첫째 항과 공차, 공비가 보이도록 정리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문제 같은 경우 항상 우리가 학생들이 문제 풀 때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 문제 첫 줄에 중요한 조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것도 봤더니 A1 그리고 이렇게 바뀌는데 모든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공비가 음수구나 하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식을 이용해서 공비가 음수일 때만 지정해서 풀어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똑같이 풀어주시면 되는데 학생들이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거 보자마자 중항 성질 써서 2A6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떨 때? 등차 수열일 때만 쓸 수 있다. 얘는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그냥 또 원래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말 나온 김에 알려진 수열에서 배우는 게 중항 배우고 그리고 수열의 합 배우는데 사실 중항은 알면 더 좋지만 몰라도 풀 수 있고 수열의 합도 알면 좋지만 몰라도 풀 수는 있습니다.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은 첫째 항과 공차, 공비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공식을 몰라도 풀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얘네 이용해서 풀었는데 안 풀린다라고 하시면 무조건 첫째 항과 공차, 공비가 보이도록 식을 변형해 주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문제는 안 풀리는 게 없다. 등차 수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를 2A10으로 바꿔서 풀 수가 있겠죠. 방금 전 문제 같은 경우는 등비 수열이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중항을 쓸 수가 없는 거고 되도록이면 문제에서 정말 중항을 강조하지 않는 이상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문제는 첫째 항과 공차, 공비만 보이도록 해주면 대부분 문제가 풀립니다. 이제 이 문제를 봐보면 이렇게 3개씩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중항 문제다 하고 3A4, 3A7 이렇게 바꿔서 풀어버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처음에 등비 수열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중항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얘도 첫째 항과 공차, 공비가 보이도록 변형만 해주면 되겠다.
네, 그 다음에 묶어서 이렇게 하고 나서 약분해 주시면 r 세제곱은 2다 이렇게 나와서 풀 수가 있겠죠. 그리고 r 세제곱은 2다를 첫 번째 식이나 두 번째 식에 대입해서 A1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강조한 등차수열, 등비수열 문제는 무조건 첫째 항과 공차, 공비만 찾으면 된다. 이제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문제의 응용인데요.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의 합을 SN이라 하자. 그러면은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먼저 떠올려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써주고 A2가 1, 얘도 바로 첫째 항과 공차, 공비가 보이도록 바꿔주시고 이제 얘를 풀 건데 이런 문제들은 지금 보시면 얘가 등비수열의 합인데 앞에 변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일단 나열해놓고 정리해놓는 게 좋다. 그래서 수열 문제는 등차수열, 등비수열이라고 딱 써져 있지 않고 이렇게 변형이 되어 있을 때는 일일이 넣어서 정리해 주는 게 좋다. 그래서 1 넣으면 마이너스 S1, 2 넣으면 S2, 3 넣으면 마이너스 S3 이렇게 반복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21이라는 소리죠. 서로 빼면 A2 남고 서로 빼면 A4 남고 서로 빼면 A6이 남는다. 그래서 결국에는 A2 더하기 A4 더하기 A6이 21이었다는 소리인데 문제에서 처음에 A2가 1이라고 했으니까 1 더하기 R제곱 더하기 R4제곱이 21이다. 그래서 R은 2다. 암산으로 한 건데 R이 2면 16, 4, 1이니까 21이죠. 실제로는 이항시켜서 인수분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처음에 A2가 1이라고 했으니까 R이 2면 A1은 2분의 1. 그래서 둘이 더하면 S2는 2분의 3이 되고 S7까지 더하는 건 합의 공식으로 쓰면 되겠죠. 2 빼기 1, 첫째 항이 2분의 1이고 2의 7승 마이너스 1. 그러면 그래서 둘이 더하면 2분의 130 해서 65가 나오겠다. 등차수열, 등비수열 문제이기 때문에 첫째 항과 공차, 공비 위주로 찾아가면 되고 그리고 합의 공식만 써줬으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알려진 수열,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문제는 무조건 공식으로만 풀어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등차수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문제에서 우리가 봤듯이 여기서 S1, 마이너스 S1 더하기 S2가 A2라고 정리를 했듯이 여기서도 보자마자 S3 빼기 S2는 A3다. S3가 A1부터 A3까지의 합이고 S2가 A1, A2의 합이니까 정리하면 A6은 2A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첫째 항이 2인 등차수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A6은 2 플러스 5D가 되고 2A3는 2 하고 2 플러스 2D가 돼서 이 식을 정리하면 D가 나오겠죠. D는 2가 나오고 S10은 이제 등차 수열의 합공식 써주시면 되겠죠.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 2분의 N 2A1 플러스 M-1D 이건데 문제에서 첫째 항이 2라고 했으니까 여기 자리에 2가 들어가고 D가 또 2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에 2가 들어가서 여기다 10을 넣어주면 5 곱하기 4 곱하기 4 더하기 18 그래서 22 곱하기 5에서 110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등차수열, 등비수열 문제를 풀어봤을 때 그냥 공식을 이용하고 첫째 항과 공차, 공비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비수열 이렇게 돼 있는데 얘도 보자마자 S4 빼기 S2는 A4 더하기 A3으로 바꿔주시고 얘를 이항시키면 A3이 2A4가 돼서 공비가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A5가 4분의 3이라는 건 A3이 3이었다는 거고 A2는 6, A1은 12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1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도 AN은 등차수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변형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넣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조건들 이용하시면 돼요. 봤더니 B2가 마이너스 2 그럼 여기다 2를 넣으면 1부터 2까지 합이고 1 넣으면 A1 2 넣으면 마이너스 A2 그리고 3 더하기 B3 더하기 B7은 0이다 하니까 B3까지 해주면 B3은
A1 마이너스 A2 더하기 A3 그리고 B7은 A1 마이너스 A2 더하기 A3 마이너스 A4 더하기 A5 마이너스 A6 더하기 A7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등차 수열이었기 때문에 첫째 항과 공차 공비로 정리해 주면 얘는 마이너스 D만 남고 이 친구는 마이너스 D 더하기 A 더하기 2D니까 A 플러스 D 즉 A2가 됩니다.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D, 마이너스 D, 마이너스 D 더하기 A 더하기 6D니까 얘는 A 더하기 3D가 되겠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여기다 넣어서 첫째 항과 공차 공비를 찾고 B1부터 B9까지 합을 하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변형되어 있는 수열이니까 직접 넣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해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끝났고 이번에는 수열의 합이다. 이제 수열의 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총 3갈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연산법칙, 그리고 두 번째가 속어수열, 세 번째가 일반항 찾기다. 연산법칙도 일반 연산법칙과 K에 대한 법칙이 있는데 그것들은 그냥 다 외워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시그마는 일종의 분배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고 이게 K가 1부터 바뀐다는 건데 여기는 K가 들어있지 않으니까 그냥 1을 6번 더했다는 거여서 6으로 바뀌고 얘는 2AK가 2가 앞으로 꺼내질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만 구해주시면 되겠다. 근데 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빼기 6이 30, 36. 그래서 18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18이었다.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수열에 대한 합이 딱 답으로 숫자로 결과가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 자체를 일종의 문자 취급해서 풀어주시면 되겠다. 그럼 얘도 이렇게 바뀌고 얘도 이렇게 바뀐 다음에 2 곱하기 8 더하기 7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이고요. 우리 아까 등차수열, 등비수열 문제 풀 때 얘기했던 것처럼 변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숫자를 일일이 넣어보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1부터 넣으면 여기는 이 친구는 내가 이런 문제 풀 때 잘 모르겠으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먼저 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A1부터 A10까지의 합이기 때문에 얘에서 얘를 빼주면 전부 다 하나씩만 남는다. 그래서 36 빼기 7 해서 답은 29고요. 얘도 똑같죠? 계속 반복되는 건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원리가 하나 나온다. 우리가 지금 연산법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연산법칙에서 방금 전까지 했던 것들은 뭐예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분배를 할 수 있다. 이거랑 그리고 K가 들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상수배 된다는 거 이거 정리했었죠? 뭐 M, A, K 이렇게 돼 있으면 M을 밖으로 꺼낼 수 있다. 이거 정리했었는데 이 문제에서는 그거 말고 한 단계 좀 더 나아가야 되는 게 있다. 우리가 수열의 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SN도 있었고 시그마 K는 1부터 N도 있었는데 이 둘의 차이가 뭐냐? 얘는 시작점이 무조건 1로 정해져 있고 얘는 내가 시작과 끝점을 조절할 수가 있죠. 시작점을 나눠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바꿔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얘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를 빼고 하나는 일반항으로 더해줄 수 있고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A5까지 더해져 있고 뒤에는 그냥 5가 나오죠. 그래서 A5까지 합이 4인데 A6이 4라고 했으니까 A5에다가 그러니까 이 친구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4고 얘도 4니까 답이 8이 되겠다.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상수항은 그냥 상수배가 된다 해서 25니까 얘가 30이죠. 그럼 이 부분이 10이 되고 이 부분이 12가 된다. 22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꺼내주고 꺼내줘서 서로 연립하면 BK가 나오겠죠. 보시면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풀어요. 어차피 결과값이 정해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래서 A 빼기 B는 24다 이렇게 풉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도 A는 2B-10 3A 더하기 B는 33 해서 연립해서 풀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수열의 합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공식으로만 푸는 거예요. 수열의 합의 연산법칙 공식으로만 푸는 거기 때문에 딱히 어려운 게 없다. 자, 얘 같은 경우는
C를 앞으로 꺼내줘서 C 시그마 AK K는 1부터 5는 65 더하기 5C 이렇게 해주는데 이미 여기 1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대입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네가 범위가 달라요. 그러면 낮은 애 기준으로 맞춰주시면 되겠다. 이 친구를 K는 1부터 7까지 AK 더하기 A8로 바꿔주고 봤더니 얘는 2A이고 A잖아요. 근데 얘는 2분의 A니까 이쪽에 2배 시켜줘서 해주면 서로 빼면 A8만 남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풀어주시면 되고 연립해서. 이제 그 다음이 연산법칙의 두 번째. 첫 번째가 이제 수열끼리 시그마끼리의 연산이 있었다고 하면 이번에 시그마 K 공식인데요. 이거는 두 개만 외워주시면 되겠다. 그런데 이 문제는 2K가 달려있죠. 그럼 2를 먼저 밖으로 꺼내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문제다. 근데 이 문제는 n이 6 들어있으니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똑같은 공식인데 얘를 이렇게 쪼개고 나서 대입해가지고 풀어주시면 A가 찾아지겠다. 그래서 K 공식 친구들은 공식 그대로 대입해서 푸는 거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여기까지 해서 연산법칙 끝났고 이제 속어인데요. 이제 속어는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이 문제는 보시면 첫째 항과 공차와 같은 등차 수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봤더니 유리화가 끼어 있죠. 그러면 유리화 시키면 속어 수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유리화 시켜 주시고 나서 풀어주시면 돼요. 풀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먼저 일반항을 유리화 시켜주면 되겠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리해 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처음에 첫째 항과 공차가 같은 등차 수열을 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D로 바뀌고 그리고 이 식을 이제 시그마 1부터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1부터 넣어주면 됩니다. 제가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 아니고 특이하게 생긴 수열은 무조건 다 대입해서 발견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넣어주면 마이너스 D를 먼저 묶어놓고 그래서 소거된다. 앞뒤가 날아가서 보통 몇 번째와 몇 번째가 남는지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5까지 하라고 했으니까 마지막에 마이너스 루트 A 16까지 남는다. 그리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소거수열 문제는 유리화, 부분분수, 로그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다. 이번에도 보시면 얘는 또 등차 수열이라고 나와 있지만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형태가 부분분수 형태예요. 부분분수는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생겼을 때 이게 부분분수입니다. 그래서 얘를 보자마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죠. 또 소거수열이기 때문에 숫자를 넣다 보면 앞뒤가 날아가는 구조고 등차 수열이라고 돼 있는데 절대값 A6이 A8이라고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A6이 A8이다. 이렇게 해주면 A7이 0이다가 나오죠. 그래서 A7이 0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또 첫째 항과 공차가 보이게 바꿔주고 그러면 A1이 마이너스 6D라는 게 나와서 모든 일반항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죠. 모든 항들을 D에 관해서 그 다음에 96분의 5라는 걸 이용해서 찾아내면 문제가 쉽게 풀린다. 그 다음에 이 친구도 형태가 이상하게 생겼지만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분모가 곱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부분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아까 배웠던 대로 하면 얘가 날아가겠죠. 실제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열의 합의 마지막 파트가 일반항 찾기였잖아요. 이렇게 해서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S1은 A1이고 얘는 N이 2 이상일 때를 의미한다. 여기까지 체크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보통 이렇게 수열의 합만 주어진 경우에는 AN을 찾고 나서 푼다.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일이 찾아서 풀어도 되지만 숫자를 쫙 넣어본 다음에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한번 풀어본 다음에 느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9번이 대표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처음에 이 수열의 합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SN이랑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가 서로 같은 표현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얘도 SN이란 소리다. 그러면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합만 주어져 있는 문제는 합끼리 빼서 일반항을 찾는 문제다. SN이 n제곱 플러스 2n이라고 생각하면 SN 빼기 SM-1은 n제곱 플러스 2n 빼기 n-1제곱 마이너스 2n-1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 날려주면 2n 플러스 1만 남는다. 여기 나온 게 an이다 바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얘의 합이었기 때문에 이 일반항이 얘란 소리예요. 근데 여기선 k였지만 우리가 n에 대한 수열로 바꿨기 때문에 2n-1 an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다. 2n-1 an분의 1 그게 2n 플러스 1이었죠. 근데 문제에서 나보고 an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역수 취해 주시고 그 다음에 an만 구하기 위해서 2n-1로 나눠주면 이렇게 나오고 얘는 또 무슨 형태입니까? 부분분수 형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안에서 이제 수열의 합에 대한 공식을 두 개나 쓰게 나와 있는 문제였죠. 일반항 찾고 부분분수까지 써먹도록 그렇게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이렇게 수열의 합 시그마나 SM만 주어진 경우에는 일반항 찾는 문제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이상하게 생겼지만 고민하지 않고 보자마자 SN 잡고 SM 빼기 SM-1 이렇게 해주면 이게 얘란 소리예요. 이게 누구다? AN이 아니고 시그마 안에 들어있던 일반항이 얘란 소리예요. 그 다음에 A1은 2고 B1은 2인 등차 수열이 BN이라고 돼 있으니까 직접 넣어보면서 찾아보면 되겠죠. 넣어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B2가 4라는 걸 알 수 있고 등차 수열 BN이라 했으니까 공차가 2였네. 근데 나는 AN을 찾고 싶다 했으니까 숫자를 5까지 다 넣어보면 되겠죠. 왜? 어차피 B1은 2, B2는 4, B3은 6 이런 식으로 얼마가 나온지 알고 있으니까 대입하면 AN도 다 구해지는 구조다. 수열의 합 파트가 끝났고 마지막 귀납법만 남았는데 귀납법이라는 것 자체가 중학교 때 과학에서 배웠겠지만 관찰한 결과를 말합니다.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은 대입하면 돼요. 이렇게 무슨 수열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입해 주시면 되겠다. 처음에 A1이 1이라고 돼 있으니까 A2는 1 곱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2. A3는 2의 제곱 곱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9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친구도 고민할 필요 없이 대입해서 찾는 겁니다. 앞에 문제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얘도 어떤 수열인지 안 알려져 있으니까 넣어보시면 되는데 내가 찾고자 하는 숫자가 16이죠. 그래서 둘 중 한쪽이 16이 나올 때까지 숫자들을 넣어주시면 되겠다. 그냥 1부터 차분히 넣어보시면 돼요. 그럼 A1, A5, A2, A6 이런 식으로 쭉 가는데 난 누구까지 필요해요? A16까지 필요하다. 얘를 나열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순간 A5가 두 개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란 소리고 여기까지 하고 나서 나는 이미 A1부터 A8까지 구했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필요한 친구들로 넘어가주면 되겠다. 그래서 답은 8 곱하기 12 해서 96 이렇게 됩니다. 대입해서 나열해보면 내가 찾고자 하는 게 뭔지 보입니다.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도 특정한 어떤 등차나 등비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1부터 직접 넣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AN이 7보다 작으면 이렇게 따라간다. 그러면 나열해보면 1, 1은 7보다 작으니까 두 번째는 2, 2는 7보다 작으니까 4, 4는 7보다 작으니까 8, 근데 빼기 7이니까 1. 그러면 1, 2, 4, 8, 1, 2, 4, 8 반복된다. 넘어갑시다. 문제에서 보면 어떤 수열이라고 안 나와 있고 이렇게만 나와 있잖아요. n이 홀수인 경우, 짝수인 경우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구하시면 되겠죠. A1과 A4를 구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A1부터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A1을 A라고 잡고
그러면은 n이 홀수니까 a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n이 짝수니까 a분의 8. 그 다음에 n이 홀수니까 뒤집어서 8분의 a.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면 돼요? a 12번째까지 가면 2분의 1이다. 그럼 a가 찾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해보면 이때는 짝수항이니까 곱하기 8을 해서 다시 a가 나와요. 그래서 이 구조가 반복되고 a12가 8분의 a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a가 4가 나오죠. 그럼 4. 근데 a4는 8분의 a니까 얘는 2분의 1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다.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일일이 넣어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일일이 찾아주면 되는데 아까 문제랑 다른 점은 얘는 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여서 그냥 올라가도 됐지만 이번에는 a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가 중요해져요. 그래서 이럴 때는 조건을 알려준 데부터 보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A12를 알려줬는데 이 조건 자체가 단순해서 이렇게 쭉 첫째 항부터 올라가도 상관없지만 얘는 복잡해졌으니까 첫째 항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조건부터 내려오면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향을 결정할 때는 내가 어느 방향을 더 많이 알고 있는가를 봐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끝항 쪽, 올라가는 쪽을 알고 있으면 반대로 풀어야 되고 첫째 항을 알고 있으면 올라가듯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A2 더하기 A4가 40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바로 이걸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항상 이 홀수 짝수 문제는 홀짝 순서상부터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40은 짝수니까 되려면 둘 다 홀인 경우 있고 그 다음에 둘 다 짝짝인 경우가 있다. 그래서 둘 다 홀인 경우 해주면 A2가 홀수라고 가정했으니까 A2는 이렇게 돼 있고 A3가 A2 플러스 1이죠. 그럼 홀수에다가 홀수인 2를 더하면 짝수가 돼서 A4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40이 나올 수 있는가를 보면 돼요. 그러면 더하면 3A2 더하기 1이 80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3A2가 79다 이렇게 돼서 얘는 말이 안 되는 숫자가 나와요. 왜냐면 A2가 홀수가 아니고 분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짝짝일 때만 된다는 소리고 짝짝일 때는 처음에 여기로 갔다가 A2 이렇게 했다가 A2를 2로 나눴을 때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모르죠. 그래서 케이스가 두 갈래로 나뉘게 된다. 이 경우와 이 경우. 그래서 이 경우면 5A2가 160이 나와서 A2가 32. 그러면 A4가 8. 그래서 32, 8. 이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위로 가는 케이스에서는 3A2 더하기 2가 80이라고 나와서 3A2가 78, A2가 26이고요. A4는 14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내가 A2가 누구누구인지 확인했기 때문에 A1 이제 거꾸로 또 찾으러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A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A6 더하기 A7이 3이라고 돼 있으니까 1, 2일 때랑 2, 1일 때로 나눠서 풀어주시면 되겠다. 원래 이런 문제 풀 때 자연수 전체 항들이 자연수가 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홀수 짝수가 사실 우리가 자연수 구분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얘를 먼저 1, 2로 쪼개준 다음에 뒤로 가는 풀이를 해주시면 쉽게 풀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수열 이번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기출들은 다 같이 풀어봤습니다. 여기서 안 나와 있는 문제들은 너무 어렵거나 수열 학생들이 틀린 이유가 수열에 대한 발상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닐 때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다음에 같이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상과 함께 공부를 하면 내가 수열은 정말 초고난도가 아닌 이상 다 풀 수가 있다. 22번이나 15번 수준이 아닌 이상 모든 수열을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만 보고 공부하셔도 내가 수열 때문에 2등급을 못 맞는 일은 없을 것이다.